임용 3년 차인 A씨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교권에 앞서 생존권을 위협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언제나 시한폭탄 같이? 저도 늘 사실 옆에서 제가 한 대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1년을 근데 그렇게 쭉 갔거든요. 교실에서 전쟁 같은 메일이 반복되자 전부 끝내고 싶다는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심장이 뛰고 아침에 뭐 애들 발소리만 들려도 너무 듣기가 싫고 교사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크게 없고 18년 차 중년 교사도 내 아이만 우선시하는 일부 학부모의 요구가 버겁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들이 이제 밤 9시든 10시든 전화하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자리를 바꾸거든요. 네네. 전화가 와요.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지 않은 것 같다. 자기 자녀가 원치 않는 자리 배정이 된 거예요. 한 교사단체가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교권 침해 경험 여부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99%가 당한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실제 사례에는 학부모가 아이 이름을 성까지 붙여 불러 다른 아이와 차별했다며 교사에게 무릎 꿇고 빌어라는 요구를 했다거나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취지의 말까지 들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학생들로부터 욕설에 무차별 폭언을 들은 일도 만만치 않게 많지만 문제는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아동학대 면책권을 담은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교원들의 요구가 힘을 얻는 가운데 여당과 정부는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 설문조사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 교권 침해 경험했다고 응답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실 높은 교육열로 유명하고요. 각종 올림피아드를 휩쓸 만큼 교육체계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기도 했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학교 도대체 왜 이런 지경이 이르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학폭에 이어서 교권 침해로 지금 나라가 들썩이고 있는데요. 전국 초등교사 노동조합은 지난 21일부터 전국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교권 침해 실태 설문조사한 결과 이 중 대부분 99.2%에 와. 달하는 선생님들께서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유형을 살펴보자면요. 일단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거의 50%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높은 순위에 랭크가 되었고요. 네. 그 이후로도 이제 정당한 생활지도, 학생들에게 정당하게 생활지도를 했는데 이에 대한 불응, 무시, 반항이 뒤를 이었고 학부모의 폭언, 폭행, 그리고 학생의 폭언, 폭행까지 이런 유형들을 많은 교사분들께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요. 네. 근무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학부모들이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선생님들에게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어허. 하는데 좀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요청하시는 부분이 이걸 개인적으로 교사들이 개인 휴대폰으로 이렇게 학부모들이 민원을 받아낼 수는 더 이상 없다. 학교 차원에서 이런 민원을 통합하는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도 지적을 하신 바가 있고 또한 참 안타까운 부분이 학폭 사건 요즘 굉장히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이걸 처리할 권한은 없고 해결할 의무만을 지금 부담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권한은 없고 의무만 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교사는 단순히 일본 부분에 대해서 학폭이 발생하면 신고를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한 처리는 뭐 경찰이라던가 다른 기관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학교 어쩌다 이런 지경이 이르렀는지 참 참담합니다. 학부모들이 이제 밤 9시든 10시든 전화하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자리를 바꾸거든요. 네네. 전화가 와요.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반영하지 않은 것 같다. 자기 자녀가 원치 않는 자리 배정이 된 거예요. 의자나 책상을 던진 아이들도 많고 분노를 그렇게 폭력적으로 노출을 하는데 학급에서 그 순간에 여러 학생들 앞에서 지도하면 여러 명 앞에서 왜 내 애를 잘못을 지적하냐고 선생님은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따로 다른 교실로 데려가서 이야기를 하면 1대1로 공포를 주고 내 아이를 감금했다라고 또 학대라고 그걸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현직 교사들이 이 교권 침해 사례 접수받기 위해서 SNS 계정을 개설을 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지난 21일부터 사흘간요. 이 사흘 동안 접수된 이런 민원만 2,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중에 내용들을 조금 보면요. 어떤 민원들이 있냐 그러면 우리 아이 한약 보낼 테니까 학교에서 좀 데워서 먹여주세요. 이런 민원도 있고요.
교육청에 민원 넣어서 선생님 자르게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부모도 있었고 아이 자존감 떨어지니까 받아쓰기 보지 마세요. 이런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민원 중에는 교사를 보모 수준으로 이제 보모 역할을 해달라라는 그런 민원부터 물리적 폭행을 예고하는 그런 민원까지 상당히 다양했는데요. 대부분은 내 아이를 좀 특별 대우를 해달라라는 이런 황당한 좀 민원들이 많았습니다. 네. 실 예를 들어보면 우리 아이가 선생님이 아이폰 쓰는 걸 보고서 아이폰을 사달라고 조르니까 아이폰을 쓰지 말아달라. 아이고, 예, 이런 참. 민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만 삼다수를 마시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삼다수를 좀 제공을 해달라. 특정한 예. 생수를 이제 선생님만 드시지 말고 아이들한테도 좀 달라. 예, 맞습니다. 아이고. 그런 민원에서부터 또 아까 받아쓰기 얘기가 나왔는데요. 네. 받아쓰기에서 틀리면 이제 저희가 채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내 아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하면서 교장실에 이제 항의를 하는 그런 전화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더한 것은 또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떠드는 아이가 있어서 조용히 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의 말할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동 학대다. 이렇게 항의하는 부모도 있었고요. 또 문제 행동을 반복한 학생에게 칭찬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다고 도장을 찍어주지 않은 것이 또 이렇게 차별적인 대우를 했다. 아동 학대다. 이렇게 또 항의하는 사례도 있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나 빵에 갔다 왔으니까 한 번 더 빵에 갔다 오는 거는 뭐 예사치 않은 일이다. 교도소에 갔다 왔으니까 예, 그런 다시 얘기를 교도소 가는 건 하면서 예사롭지 않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협박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더 심각한 것은 네, 저희 뭐 임신을 했는데 이제 유산을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선생님한테 위로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얘기도 없이 이렇게 임신을 할 수가 아이고, 있냐라고 참. 하면서 이틀 만에 이제 수술을 받고 돌아왔는데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수업을 받지 못한 그런 학습권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 이렇게 따지는 학부모도 있었다고 합니다. 참 공교롭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민원 받는다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일부 지역에서는요. 학부모 민원이 뚝 끊겼대요. 저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까지 이렇게 민원이 일시적으로 훅 줄었다라는 것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그만큼 학부모 자체에서도 내가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게 민원을 넣는 게 문제가 되나 보다라고 또 인식을 해서 그래서 또 줄었을 수 있죠. 그렇죠. 교사는 한 명이지만 학생들은 20명, 30명이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학부모들은 최소한 두 명 내지는 예를 들어서 그 20명의 부모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적게는 20명, 많게는 40명이 되는 엄마 아빠 다 거예요. 포함해서.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받는 그 교사 입장에서는 이게 한 명이 아니거든요. 아이고,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이번에 참 안타까운 일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불거지게 된 점은 참 아쉽습니다. 좀 소중한 젊은 생명인데 어찌되었든 간에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그렇죠. 봅니다. 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과 세 번째 간담회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장관은 교사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겠다고 약속했고 간담회 일정은 예정보다 1시간 가까이 길어졌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 16명은 악성 민원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괴감을 토로했습니다. 그냥 나만 참고 넘어가면 되겠지, 일이 더 커지지 않으면 그걸로 되겠지라는 마음에 버텼거든요. 대면 인터뷰에 응했던 한 참석 교사는 학부모 항의가 불보듯 뻔하다며 익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최소 3개월, 많게는 1년 이상 이것을 경찰서, 검찰청, 그리고 시청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선생님은 엄청난 소진을 경험하시게 되고요. 옆에서 바라보시는 선생님들은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지라는 이런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들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상충관계가 아니며 균형이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교사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앞에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자책했습니다. 이 장관은 서울 서초구 교사가 희생된 이후 너무 늦은 조치에 나섰다며 사과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 마련, 학생 인권조례 개정, 학부모 책임 강화 등 3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육부는 8월 말까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일주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학교는 여전히 추모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교문부터 건물 외벽까지 추모의 메시지가 빼곡하고 최근 계속됐던 비 소식에 메모가 젖지 않도록 비닐을 덮어놨습니다.
수백 장이 넘는 메모에는 그동안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 A 교사에 대한 안타까움과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가득합니다. 숨지기 2주 전쯤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일기장에도 그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월요일 출근 후 업무 폭탄이라는 내용부터 숨이 막혔다, 밥을 먹는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했다 등 짧은 글에서 교사 생활로 힘들어하던 A씨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기장 공개로 숨진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며 힘들어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교사 노조도 고인이 생전 업무와 학생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교권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제 선생님한테 권한을 어느 정도 부여하는 내용들을 요구를 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아동학대를 신고를 하면 조사는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법안 개정이 서울시 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린 교육부는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신규 교사의 사망으로 교권 침해에 대해서 이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사망한 이 교사와 관련해서는요, 교사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일기장을 쓴 게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어제 서울교사노조가 유족 동의를 받아서 일기장의 일부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요, 일단 7월 3일에 쓰여진 일기장인데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2주 전쯤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는 업무 폭탄과 누군가의 이제 난리가 겹치면서 모든 게 다 버거워지고 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숨이 막히고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흐를 뻔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난리라는 말 앞에는 이제 글이 가려져 있었는데요. 그 글자를 노조 측은 학생의 이름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인이 생전에 업무와 학생 문제로 학교 생활에 좀 어려움을 겪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노조가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학생이 큰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해서 고인이 좀 힘들어했다라는 노조의 주장 내용과 일기장의 내용이 일맥상통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서초경찰서는요, 이 숨진 이 학교 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학급의 학부모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진상 파악에 좀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숨지고 양천구의 초등학교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최근 교원의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서울시 교육청이 3개 교직단체와 함께 교원의 교원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사실 이날은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사망과 관련해서 교권 회복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가 질의응답을 시작하려는 그 찰나에 한 남성이 벌떡 일어서더니 잠깐만요라고 외칩니다. 제 딸도 똑같이 죽었습니다. 제 딸 억울한 사연도 좀 들어주세요. 제발 같이 조사해 주세요라고 호소하면서 흐느끼기 시작했는데, 수개월 전 숨진 한 사립 기간제 교사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남성 주장에 따르면 자신의 딸도 역시 교권 침해 문제를 겪고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이 절규하신 분은, 남성분은 엊그제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극단적 선택한 선생님의 그 유족이 아니고 다른 그 극단적 선택한 선생님의 유족이에요. 그런데 억울함을 어제 이분이 내비친 거예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자신의 딸도 정말 억울하게 숨졌으니 이걸 조사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갖고 많이 울었습니다. 우리 딸은 꽃송이도 하나 못 받고 죽었습니다. 우리 딸 좀. 우리 딸도 똑같은 자식이고 똑같은 대한민국의 학생이고 교사였어요. 똑같은, 다 같이 처리해 주세요. 선생님, 교육관님. 똑같이 죽었습니다. 교육관님, 제발 좀 들어주세요. 우리 딸도 6개월 전에 이렇게 장기를 교사 활동을 하다가 제 딸도 억울한 사연을 좀 들으셨어요, 선생님. 이번 대책에 제 딸도 같이 이어서 같이 조사해 주세요, 선생님. 예, 저분의 딸이 한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였다고 합니다. 이제 저분 주장으로는 이번에 서초구 학교에서 벌어진 사건이랑
거의 동일한 사건을 내 딸이 겪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병가를 내고 지내다가 6개월 전에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 딸이 생전에 학부모들한테 지속적으로 뭐 옷을 벗기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두게 하겠다. 그리고 뭐 다시는 교단에 못 서게 하겠다. 콩밥을 먹이겠다. 이런 식의 협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 딸이 생전에 일기장에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 뭐 그렇게도 써놨다고 하고 그 이번에 여러 가지 대책이 교권 보호와 관련해서 대책이 나오는 가운데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문제에 대해서도 좀 대책을 세워달라. 그렇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달 12일 이 학교 3학년 학생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다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배와 얼굴을 때렸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며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를 말리자 곧바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교실로 달려간 상담 교사도 학생에게 맞았습니다. 그 선생님만 맞은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제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맞는 거죠. 이 교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피해 교사는 얼굴이 긁히고 가슴 부위에 타박상을 입어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 교사는 사건 이후 곧바로 병가를 냈고 해당 학생도 그때부터 가정학습에 들어가 둘 다 학교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3월에도 수업 시간에 책상을 넘어뜨리고 선생님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교사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교권보호위원회에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신고를 했을 경우에 선생님께서 학생을 재직하기 위해서 조금 힘을 썼다, 잡았다 이런 부분이 아동학대법에 이제 저촉될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아동학대법에 저촉되면은 선생님 바로 직위해제를 당하시게 되고요. 올 상반기 부산에서만 68건의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다음 달 모든 학교를 전수조사해 교권 침해 사안이 확인되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1학년 초등학생 간 다툼 중재 문제로 한밤중 항의 전화까지 받았던 교사 A씨. 무분별한 민원 제기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지만 해당 학부모에 대한 제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해 무고를 밝혀내기까지 마음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면 무조건 그 아동학대로 그 고소가 잘못한 게 없더라도 학생들과 분리조치가 돼버리는 아동학대에 이렇게 얘기만 나온 모든 거를 포기하는 형태가 돼요. 이렇다 보니 교권보호위원회 소집 자체를 꺼리기도 합니다. 아동학대로 역고소 당하시고 있는데 그거 다 무릅쓰고 교권보호위원회 꼭 여실 거예요? 그걸 추진할 수 있는 선생님이 몇 분 안 계시거든요. 교육부 지침에는 교권 침해 상대가 학부모인 경우 경찰서 신고가 가능하지만 오히려 자질이 부족하다며 교사를 탓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오기 일쑤라는 주장입니다. 담임교사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했지. 나고 관리자가 어린 선생님들일수록 카리스마가 부족하니까 아이들을 못 잡은 게 아니냐. 때문에 담임을 맡으면 법적 분쟁과 정신과 치료 등 비용 마련을 위해 스스로 사보험에 가입하는 교사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단위학교가 아닌 교육청에서 개최된다면 객관성이나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형사범죄들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허울뿐인 제도 앞에 무너진 교단은 교권이 더 이상 짓밟히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